요즘 우리는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이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가 기대만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프레드릭 에릭손 ECIP 디렉터입니다. 그는 세계은행과 JP모건에서 근무했으며 스웨덴과 영국 총리와도 함께 일했던 경제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설립한 ECIP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싱크탱크로 국제 경제 정책과 유럽의 경제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그래프를 보시면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혁신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늘었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결과값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혁신이 시간이 갈수록 왜 어렵고 혁신을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연구개발이 점점 어려워진다. 혁신을 이야기할 때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술을 추가하면 자동으로 혁신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즉, 기업이 R&D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생산성이 향상되며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도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은 항상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기업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연구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경제 전반의 연구 생산성도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연구원이 경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는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를 반도체 산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어의 법칙에 따르면 반도체 칩의 성능은 매년 혹은 2년마다 2배로 증가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성능 향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비용은 1970년대보다 18배 증가했습니다. 즉, 오늘날 기업들이 기술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연구자와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것을 낮게 달린 과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에서 쉽게 딸 수 있는 과일을 먼저 수확합니다. 하지만 점점 높은 곳에 있는 과일을 따야 할수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기술 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만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혁신은 단순히 R&D 비용을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비용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는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과 기업의 태도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애플이 에릭슨을 넘어선 이유, 자기 잠식. 혁신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기존 제품과의 경쟁을 회피하는 기업 문화입니다. 1990년대 후반, 휴대전화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은 노키아와 에릭슨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터치스크린 기술을 연구하고 있었고, 오늘날의 앱스토어 개념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키아와 에릭슨은 이러한 혁신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이 기존 제품과 직접 경쟁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키아는 물리적 키보드를 가진 휴대전화가 여전히 인기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에릭슨은 자사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도입을 미루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제품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애플은 정반대의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미 아이팟이 MP3 시장을 석권하고 있음에도 아이폰에 대한 개발을 밀어붙였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 잘 나가는 아이팟을 왜 스스로 무너뜨리려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의 제품을 잠식하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애플은 아이폰과 앱스토어를 출시하면서 기존 제품을 완전히 대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노키아와 에릭슨은 시장에서 밀려났고, 오늘날 우리는 이들을 소비자용 기기 제조업체가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회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즉, 혁신은 신기술에 더해 기존 제품을 희생할 용기가 있는 기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대주주들의 수익에 밀린 혁신. 기업의 소유 구조도 혁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기업을 창업가적 관점에서 소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특정 기업 하나가 혁신을 통해 다른 기업을 압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은 특정 기업의 성장보다 산업 전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합니다. 즉, 대기업이 경쟁을 피하고 안전한 전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보다는 주주 환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의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규제와 시장 경쟁성 약화.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는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산업별 진입 장벽 증가, 국가 간 기술 확산 제한, 직업 면허로 인한 인적 자본 이동 제한 등이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의료 면허 규제로 인해 한 주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다른 주에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결국 혁신이 특정 지역에 갇히게 만들고 기술 확산을 방해합니다. 에릭손은 세계지식 포럼 강연에서 혁신이 단순히 기술의 발전이나 연구개발 투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혁신이란 근본적인 변화이며 기업과 경제가 기존의 방식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는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기업은 기존의 성공방 정식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자기 잠식을 주저합니다. 투자자들은 혁신에 투자하기보단 안정적인 성장에 베팅을 하죠. 그리고 정부는 수많은 규제와 관세들로 세계의 경쟁을 막아섭니다. 지금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지만 에릭손의 강연대로라면 어쩌면 우리에게 혁신은 먼 미래에 이를지도 모르겠습니다.